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멋진 타로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옥은 자유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말을 납득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가신다면 서로는 짧게 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줄리안 쇼타르. 쇼타르는 탈옥하기 불과 하루 전에 2건의 방화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수들이 차례로 호송차에서 내리는 동안 방화범인 쇼타르는 차 뒤에 숨어 있었죠. 그렇게 그는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고 차 바닥에 잠입하였고 차는 그를 데리고 유유히 교도소를 벗어났습니다. 신입 입소자가 자취를 감춘 것을 간수들 중 누구 한 명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7시간이 지나서야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던 경비원이 차 밑에 이상한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는 걸 간신히 알아차리는데요. 그로부터 3일 후 쇼타르는 스스로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쇼타르의 교묘한 트릭으로 인해 헬기나 다이너마이트, 심지어는 손톱깎이를 사용한 놀라운 탈옥 사건들과 함께 그는 영광스러운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 제라드. 지금으로부터 4세기 전 예수의 신부였던 존 제라드는 런던탑에서 신의 인도를 받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천주교 신부였던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붙인 뒤 그들에게 자신이 발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여진 비밀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보내준 단서 덕분에 제라드는 독방의 돌벽에 길을 만들어 문지기에게 들키지 않고 복도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럴드는 밖으로 나와 나선 계단을 올랐고 해자로 둘러싸인 높은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의 어둠 속 그 아래에서는 이미 보트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조력자들이 굵은 밧줄로 끝을 묶은 새끼를 제라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제럴드는 그것을 탑에 매달고 무사히 밑으로 내려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용감한 제럴드는 결국 잡히지 않았다네요. 카사노바. 많은 여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유명한 카사노바는 다른 이의 아내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해 주변을 모두 차단하는 납으로 된 덮개가 사용되어 납의 감옥이라고도 불리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감옥 피온비에 수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이후 자신의 책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유명한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허영심이 많고 여자를 밝혔던 카사노바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금속 쓰레기로 삽 같은 것을 만들었죠. 카사노바는 이 도구를 사용해 몇 개월 동안 꾸준히 독방의 구석에 구멍을 파나갔습니다. 그는 다른 독방에 옮겨지고 나서도 적발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카사노바는 옆에 독방에 있던 목사에게 함께 탈옥할 것을 제의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출구를 찾는 것에 성공한 그들은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모리스, 클라렌, 앵글린. 샌프란시스코만의 알커트라즈 섬에 있는 전설의 알커트라즈 감옥은 특히 위험한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이 교도소는 난공불락으로 탈옥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범죄자 3인조가 이 교도소의 명성을 뒤흔들게 됩니다. 모리스와 클라렌, 앵글린, 이 3명은 환기구에 도착하기 위해 각각의 독방에 있는 콘크리트 벽을 6개월 동안 깎아나갔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쓴 것은 손톱깎이, 환기장치의 작은 부품, 그리고 몇 개의 숟가락이었죠. 밤마다 탈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감추기 위해 3명은 헌신문으로 만든 모형으로 구멍을 막아두었습니다. 그렇게 교도소의 환기구를 빠져나가는 데 성공한 3명은 철망과 낡은 레인코트로 만든 수제 뗏목을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의 운명은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익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니 빅스. 대담한 강도 집단의 주모자인 로니 빅스는 그 이름을 2번 세상에 알렸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실행한 것은
글래스고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우편 열차에서 물건을 훔친다는 영국 최대의 강도 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체포된 그가 복역 15개월 만에 원스워스 교도소에서 탈옥에 성공한 것입니다. 300만 달러를 훔친 빅스는 3명의 죄수와 함께 탈옥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로프와 자전거 타이어를 사용하여 사다리를 만들었고 감옥의 벽을 타고 내려가 트럭의 지붕으로 뛰어내렸죠. 그때 차체 밑에는 낙하 충격을 줄여주는 매트가 미리 깔려 있었습니다. 교도소 직원들이 탈옥수를 잡으려 하자 마당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것을 방해했어요. 탈옥 후 프랑스에 몸을 숨긴 빅스는 성형수술도 하고 신분증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호주에 이어 브라질까지 가게 되는데요. 스스로 영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빅스는 무려 35년을 브라질에서 보냈답니다. 빌리 헤이즈. 1970년 미국인 빌리 헤이즈는 마약 밀수 혐의로 터키의 감옥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헤이즈는 섬에 있는 또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기까지 꼬박 1년간 이스탄불의 사마르 주라르 교도소 간수들에게 혹독한 취급을 받아야만 했죠. 그는 6개월간 치밀한 탈옥 계획을 세운 뒤 교도관을 때리고 제복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사진 앨범에 숨긴 채로 아버지가 감옥으로 보내준 2,000달러까지 가져갔습니다. 엄청난 폭풍에도 불구하고 헤이스는 밤새 대륙 쪽으로 보트를 몰아갔죠. 터키에서 그는 밝은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이고 물길이 거센 강을 건너 그리스에 가기 위해 국토의 절반 정도를 걸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파스칼 파예. 칼라니시코프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파스칼 파예는 2001년 살인죄로 30년의 형을 받고 프랑스의 르니라는 도시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헬리콥터로 탈옥을 하는데요. 이후 이 대담한 범죄자는 복역 중인 동료들 때문에 3번의 탈옥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계획에서 파예는 탈옥 수단으로 헬리콥터를 사용하죠. 그러다 결국 파예는 붙잡혔고 프랑스 남부의 엄중한 경호가 이루어지는 그라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2007년 7월, 파예는 다시금 자유를 찾아 헬기로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조종사가 타고 있던 헬기를 납치했고 30분 후에는 그를 데려가기 위해 이미 교도소 지붕으로 내려서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프랑스에서는 비슷한 탈옥이 과거 20년 동안 10건이나 있었다고 해요.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된 이런 사례 중 가장 최신에 일어난 사건은 그리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오 페라라. 내용물을 부수지 않고 금고를 폭발시키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폭발물의 전설 안토니오 페라라는 다른 15건의 혐의도 받고 있었지만 2건의 무장강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3년 3월 파리 교회의 프렌 교도소 문 앞으로 여러 대의 순찰차가 멈췄습니다. 경찰 옷을 입은 6명의 남자가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렸고 그중 3명이 칼라시니코프 총으로 교도소 감시원을 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수류탄으로 큰 문을 폭파시켰죠. 그 사이에 페라라 본인은 독방의 문을 부순 뒤 아무런 방해 없이 뜰로 나왔고 멈춰있던 차 한 대를 타고 유유히 떠나 자취를 감췄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말씀 남겨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들 모두 흥미로웠는데요. 이들이 가진 창의적 발상이나 뛰어난 기질을 좋은 곳에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랬다면 애초부터 감옥에 가지도 않았겠죠? 여러분은 앞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